1단원 펴봐봐. 맨 앞에. 어차피 여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1단원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아마 학교 가면 여기가 처음 부분으로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저기 뭐니 선생님들이 여기가 뭐 그렇게 막 과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기반이 되는 과목이잖아요. 저기 내용이잖아요. 단위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니네 저기 어디 보면 학교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이렇게 주실 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는 기본적인 걸 해야 되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니네가 시간, 공간, 우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 니네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 알아? 3D,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3차원 공간에 우리가 이제 시간축이 하나 더 들어있지. 우리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한 거죠. 최근에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이나 여러 가지 뭐 과학에서 얘기할 때 시간이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시간은 공존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의 규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규모. 영어로 스케일이죠. 시간의 규모가 어떤지, 공간의 규모가 어떤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애가 이제 뭐가 있냐면 미시세계 이렇게 얘기할까? 그 다음에 거시세계? 이제 미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이크로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거시는 매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미시세계의 대표적인 예를 원자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수소원자가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오늘 표준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에 대한 얘기를 배울 것인데 원자의 단위를 얘기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쓰긴 해요. 이걸 옹스트롬이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옹스트롬. 옹스트롬은 1옹스트롬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야. 그러니까 이걸 미터로 고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이렇게 되죠. 미터법으로 따지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야. 그러니까 이 10승 미터면 얘가 얼마냐면 0.1 나노미터야. 그래서 우리 책에 0.1 나노미터라고 나와 있지.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 그러니까 0.1이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니네 지수 배웠지?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요 정도 크기다. 뭐 감히 뭐 상상이 안 되죠. 0이 10개니까 0.000000000 10개 1 미터예요. 그걸 우리는 수소원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간의 규모지. 그죠? 공간의 규모죠. 시간의 규모로는 이제 뭐로 나와 있냐면 핵주위를 전자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을 얼마로 나와 있냐면 150 아토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토초라고 하는 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초야. 뒤에 가면 이제 접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인데 우리가 이것도 역시 상상도 못할 그럴 시간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초 그러면 세컨드라 그래서 1초 1초 할 때 그 세컨드죠. 1초 2초 3초 할 때 초를 이제 뭐 밀리세컨드로 바꾸기도 하죠. 10의 3승.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 세컨드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노 세컨드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 피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펜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1000배씩이야. 10의 마이너스 12승. 펜토가 10의 마이너스 15승. 아토는 10의 마이너스 18승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50 아토초면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기를 한다. 그 정도를 우리는 미시세계라고 얘기를 한다. 기준점. 그런데 우리 미시세계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건 미시세계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뭐를 사용해요? 현미경을 사용하고 그 원자현미경,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세계를 우리는 미시세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세계 나와 있지. 거시세계는 주로 이제 아주 큰 세계, 우주 뭐 이런 쪽을 다루는 거죠.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와 있어? 태양하고 지구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그치? 우리 지구도 사실은 인공위성에서 올라가서 보면 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은 지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다라는 거. 지금도 그래서 약 70만 명이 지구 평평설을 믿고 있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70만 명 정도 된대. 근데 그걸 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러고 동그랗게 지구를 보여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자기가 그냥 찍어서 준 건데 그 주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이 70만 명은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끝에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건 알고는 있죠. 근데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본 적은 없지. 그러니까 거시세계죠. 태양. 그 다음에 또 태양계. 수금주와 목토천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은하. 그죠? 우리 은하는 끝에서 끝까지가 10만 광년이잖아. 광년. 미친년이 아닙니다. 빛으로 가는 1년이야. 그런데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끝하고 끝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기술, 여러분들 요새, 선생님 차에도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차 중에 조금 요새 좋은 차들은,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있어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뭐냐면, 이렇게 차 안에서 운전을 하는데, 엄마들 주차 같은 거 잘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최신 그런, 옵션이 나온 거야. 뭐냐면, 위에서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선으로 잘 들어가는지. 근데 그게 직접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고 양쪽 옆에 카메라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데 바깥의 상황이 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복잡한 그런 내용이래요. 근데 이게 다 증명이 돼가지고 이게 기술로 만들어져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니네 과학 교과서 보면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우리 은하 어떻게 생겼어? 원반 모양으로 생겼지. 야, 우리가 그 우리 은하 안에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태양계 안에 들어있어. 태양계 안에 수금, 지, 거기에 들어있다고.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은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 은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 바깥에서 봐야지 보이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안에서 밖을 보는 거야. 그죠? 이게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은하 모양이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직접 관측하려면 천체 망원경을 쓰거나 다른 툴을 이용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거시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규모로 본다 그러면 이제 태양계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계하고 지구, 태양계에 있는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를 우리는 1AU라고 한다. 이건 거리단위예요. 그러니까 규모지, 공간의 규모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astronomical unit이라 그래. 니네 1AU가 얼마인 줄 아니? 어느 정도 될까?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예요. 어느 정도냐면 빛으로 8분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빛의 광속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잖아. 광속이 진공에서 얼마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야.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 곱해야 되는 거야? 60 곱해야 되겠죠? 얼마 곱해야 돼? 8분 곱해야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게 이제 공간의 규모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시세계에서 이제 시간의 규모를 우리 책에 뭘로 나와 있니? 365일 뭐 이거 공전주기죠. 우리 벌써 이제 한 해가 가고 있죠. 올해가 뭐였지? 을사년이었나? 다음 내년은 뭐니? 병오년인가? 말띠예요. 니네 무슨 띠니? 아, 니네 호랑이니?
오라니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전 주기는 이제 365일, 우리는 이걸 1년이라고 얘기를 한다. 1년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광년은 거리 단위다. 거리 단위. 빛으로 빛으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를 이렇게 시간 규모하고 공간 규모로 나누는 걸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해, 규모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책에 보면 규모에 대한 얘기,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책에 있는 거 그냥 보세요. 그래서 전자 양성자의 크기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펜토미터예요. 펜토. 그 다음에 원자의 직경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아까 옹스트롬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0.1 나노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분자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시세계를 볼 수 있는 거,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사람의 키. 거기서부터는 이제 거시세계로 볼 수 있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 높이 8,848m. 또 뭐가 있을까요? 지구의 반지름. 니네 지구의 반지름 얼마야? 그것도 상식인데 6,400km. 뭐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지구 반지름이 6,400km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계산해 보세요. 1AU 태양하고 지구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8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야. 그러면 1초 동안 빛이 가는 게 30만 km니까 거기다가 60초 곱하고 8분 곱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더 이제 복잡하면 이제 뭐 되죠. 시간 규모로는 전자전이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미시세계의 시간이죠. 이제 심장박동, 그죠? 1초에 보통 뭐 1헤르츠 이렇게 나와 있네. 보통 이제 인간의 수명 여기서부터는 한 거시로 봐야 되겠죠. 인간의 수명 보통 100년 잡잖아 우리. 니네 때는 한 120년 살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변동, 화산활동, 그 다음에 뭐 지구의 하루 주기, 자전 주기, 공전 주기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볼 수 있는 시간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게는 미시세계가 있고 거시세계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정도는 뭔지 알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니? 참고로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최소 단위의 길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길이가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이냐? 35승미터야. 그래서 플랑크 길이도 있고 플랑크 시간도 있고 뭐 플랑크 넓이도 있고 있겠죠. 그래서 플랑크란 말이 들어가는 거가 가장 최소 단위다. 이건 이제 너네 나중에 양자역학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그런 단위다. 그래서 상식으로 그냥 알아둡시다.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그림으로 좀 나와 있지. 규모에서 공간 규모하고 시간 규모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공간 규모 봐봐. 공간 규모 보면 뭘로 되어 있니? 거기가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그 소리자인 것 같아. 소리자가 이제 양성자, 중성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걔 뭐니? DNA인 것 같지 않니? 그죠? DNA고 그 다음에 이제 핵이지요. 세포 핵인 것 같고 아니다. 핵이다, 그치? 핵이고 10의 마이너스 5승이 이제 뭐예요? 이게 세포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되어 있는 게 뭐 간도 있고 폐도 있고 기관들이지. 그죠? 그 다음에 1m 사람으로 나와 있고 에펠탑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국 지도 같은데, 그죠? 미국 지도. 그 다음에 지구가 나와 있지. 태양계가 나와 있죠. 우리 은하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거시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은 미시세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기가 좀 어려운 거를 미시세계라고 하고 눈으로 관측하고 나중에는 이제 눈으로 관측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망원경 같은 걸로 관측을 해야 되는 그런 걸 거시세계라고 얘기를 한다. 시간 단위는 이제 거기 보면 원자나 전자가 또는 전이하거나 진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초, 그 다음에 1시간, 그 다음에 달력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기사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중세시대, 그 다음에 거기 토굴 나와 있고 막 석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석기시대 뭐 이런 거죠. 역사시대. 공룡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10의 17승은 뭐예요? 빅뱅. 우리 배웠던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이냐? 138억 년 전에 생겼다. 이게 이제 더 큰 시간 규모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기준에선 이게 거시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시세계하고 거시세계를 구분해 놓은 거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시간 공간을 측정하는 측정치가 나와 있다고.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시공간을 어떻게 측정했냐면 거기 앙부일구
이걸 누가 발명했니? 장영실이니? 해시계. 그 다음에 자경루라고 물시계도 있죠. 이게 세종 때인가? 세종대왕 때. 엄청난 과학 발전이죠.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유럽에 비하면 뭐 거의 몇백 년을 앞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꽤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안구일구는 해시계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경루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얘는 물시계야. 야, 해시계면 됐지 왜 굳이 자경루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그죠. 해시계는 밤에밖에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시간을 좀 측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든 자경루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진자시계는 이제 그 뒤로 나중에, 진자라고 하는 건 뭔지 알죠? 일정하게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카운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시간 측정의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측정은 옛날에는 이제 뭐 사람의 신체 일부로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발 크기로, 니네 fit이라는 단어 알죠? 그래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측정할 때도 발로 이렇게 막 측정하잖아. 몇 발자국인지. 그 다음에 또 좀 넓은 데는 몇 걸음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측정을 했다. 그래서 신체 일부 길이로, 또는 뭐 손가락 마디로. 그죠? 마디. 니네 그 생명시간에 배우는 걔 누구죠? 위에서 바로 넘어갈 때 그 장 이름이 뭐죠? 12지장이야. 12지장. 그 12지장이 손가락이 12개 정도 되는 길이다. 그래갖고 12지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길이의 기준점을 정했다. 근데 이제 현대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조금 더 정확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를 쓰게 된 거다? 레이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학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학원 교육청에 다 인가받아야 돼. 그래서 최소 강의실 하나가 면적이 얼마큼 돼야 된다. 그러면 교육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거리를 잽니다. 옛날에는 줄자로 쟀어. 근데 요새 되게 좀 편해졌죠. 레이저를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딱 누르면 레이저를 뿅 쏴요. 그럼 뿅뿅 얼마 딱 나와. 이쪽으로 뿅뿅 하면 얼마 딱 나와서 면적이 딱 계산돼서 나옵니다. 줄자로 재가지고 막 눈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이제 레이저다. 빛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빛으로 하는 거. 이렇게 된다. 달까지의 거리도 우리 빛으로 측정하죠. 니네 아폴로 11호 유명하잖아요. 달에 진짜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갔다 온 것 같아. 왔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겠죠. 닐 암스트롱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달에다가 뭐를 놓고 왔어? 거울을 하나 놓고 왔어요. 니네 그거 못 들어봤니? 거울을 하나 놓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 거울 놓은 지점에 우리 지구에서 거기다 레이저를 쏘는 거야. 그럼 레이저가 맞고 반사돼서 우리한테 다시 오는 거야. 그러면 달까지의 정확한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야. 그래 실제로 거울을 놓고 왔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렇게 측정한다. 거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지. 그래서 거리를 측정할 때 레이저를 쏴가지고 갔다 온 거. 그럼 갔다 온 뭐를 측정하거니? 시간차를 측정하는 거야. 시간차를 측정. 레이저로 몰아낸다? 자, 우리 속력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물리 시간에 배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게 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VT지. 그럼 우리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건 뭐예요? 이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레이저의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예요? 거기까지의 거리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물체, 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는 두께도 측정할 수가 있다. 뭐 유리의 두께라든지 뭐 물의 두께라든지 수심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갖다가 표면에서 반사되는 거랑 들어가서 나온 애랑의 그 시간차를 이용해가지고 이 두께를 측정한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플랑크 길이였다. 플랑크라는 말을 좀 기억하세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길이나 시간을 측정할 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안구일구나 자경루로 시간을 측정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를 측정하니? 시간 측정할 때. 뒤에 가면 나와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빛 가지고 하는 거야. 빛이 보통 이제 시간은 이건 길이 측정할 때 쓰는 거니까 세슘이라고 하는 세슘이 133번? 133짜리 세슘이 있어. 이 세슘을 가지고
얘가 이 안에서 진동하는 파장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거야. 몇 번? 29,000 얼마를 진동할 때, 그거를 1초라고 정한 거예요. 이렇게 정했다. 1초라고 정한 거다. 그 시간을 1초라고 정한 거다. 세슘의 진동.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쿼르츠라 그래서 들어봤니? 우리말로는 수정이라고 그러죠. 수정에 진동하는 진동수를 가지고 시간을 정했었어. 그래서 예전에 되게 정확하다고 하는 스위스 무브, 그죠? 스위스에서 시계 장인들이 되게 많잖아. 그때 그 1초를 정할 때 이 쿼르츠 시계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수정 진동자로 정확한 진동 그 시간을 정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돼? 세슘이 진동하는 걸 가지고 우리 교재 어디에 나와 있을걸요? 원자시계라고 나와 있지. 거기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원자시계, 어타믹 클락이라고 나와 있죠.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해서 시간을 측정한다 이렇게 돼요. 특히 세슘 원자 가지고 했다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 나와 있네요. 그 위에 쿼르츠 시계도 나와 있지. 20세기 초에는 전자기술의 발전과 함께 쿼르츠 시계가 개발됐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정확도를 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슘 원자 시계를 가지고 시간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진공 속에서 빛은 우리가 30만 km/s 우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초에 지구 얼마 들죠? 7바퀴 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식으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정확하게는 우리 어디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30만이 아니고 29만 얼마인데? 책엔 없다.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뒤에 문제가 어디쯤 있을까? 한번 찾아봐. 있다. 14페이지 보면 나와 있네요. 비신공에서 29만 9천 29만 2억 9천이냐? 29만이 아니지. 이걸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에 간 거리를 1미터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빛의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1미터를 정의를 했다. 그 전에 정의는 얼마를 정의를 했었냐면 그 전에 정의가 안 나왔나? 지구가 이렇게 있잖니? 지구가 이렇게 쓰면 여기 이렇게 적도가 있잖아? 그래서 극지방에서 경도선, 시간선을 타고 적도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를 10,000분의 1인가? 로 쪼갠 거? 이거를 1미터라고 정한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10,000분의 1인지 하여튼 그걸 쪼개가지고 정한 게 1미터예요. 10,000분의 1은 아니겠지? 1,000,000분의 1인가? 한번 찾아볼래요? 어디에 있을 텐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나와. 1,000,000분의 1이다. 이거를 그래서 1,000,000분의 1로 쪼갠 거를 1미터라고 정의를 한 거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길이를 정해서 그걸 미터 원기라 그래가지고 쇠 뭉퉁이로 이렇게 1미터 거리를 만든 거야. 이만큼 1미터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점을 국립표준원이나 이런 데서 딱 정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길이 잴 때 그 길이에 갖다 대놓고 이게 몇 미터구나라는 걸 정했던 거야. 근데 이거 미터 원기를 갖다가 정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금속으로 만든 거거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뭐 이게 부식이 되기도 하고 부피 팽창도 하기도 하고 변하겠지. 그러니까 정확한 길이를 갖다가 표준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뭘로 한 거야? 이렇게 빛의 속도 1초 동안에 아까 29만 얼마를 간다라는 걸 나눈 거지. 그거분의 1 해가지고 그만큼을 1미터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미터를 정한 방법이 고대부터 이렇게 오더라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앙부일구를 설명해야 되니까 저거 좀 연결을 합시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앙부일부를 그려놨는데 이게 앙부일부야. 해시계예요. 요렇게 생겼다. 명칭을 좀 알면 요게 이제 이게 바늘이 큼지막한 게 가운데 여기 있어. 이걸 뭐라 그러면 영침이라고 해요. 영침. 영자가 그림자 영자야. 침이 바늘 침자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림자 바늘이야.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바늘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선생님이 그림은 잘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세수대야처럼 움푹 파여 있어요. 이 안이 움푹 파여 있는 거다. 위에서 쳐다보면 반원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기가 이제 오시라 그러죠. 여기가 이제 자시.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 자축. 너네 이거 알지 않냐? 인, 묘, 진, 사. 아까 우리 뭐라 그랬지? 지금 을사년이라 그랬죠? 을사년. 다음이 뭐예요? 병오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 한 꼭대기 여기를 뭐라 그러죠? 낮을 뭐라, 낮 12시를 뭐라 그러지? 정오. 밤 12시를 뭐라 그래? 자정. 그때 자자. 그 다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죠? 띠. 12개 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가 뭐냐?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뭐 여기 닭이니? 미가 닭이냐 뭐냐? 신, 유, 유가 닭인데 미가 뭐지? 말 다음이 뭐냐? 선생님 무식해서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24시간을 나타낼 때 이게 12띠니까 2시간씩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자시는 뭐냐면 밤 12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예요. 그래서 2시간 간격. 그러니까 정오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가 우리 오시에 해당하는 거야. 거기 센터가 정오다. 12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나타내는 요 세로선 있죠? 이 세로선이 시간선이다. 그 다음에 요 가로선 있죠? 가로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절기선이라고 하는 거야. 절기선이야.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혹시라도 내는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중요하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돼. 일단 해가 떠야 될 거 아니야. 해가 뜨니까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요런 애들은 볼 수가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애들이라고. 이건 뭘로 측정해야 된다고? 자경로로 측정해야 돼. 밤에는 시간을 측정할 수 없어. 이제 밤에는 이제 달이나 이런 걸 보고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해시계이기 때문에 낮에만 측정한다. 낮에 뭐가? 맑은 날 그림자로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일단 얘를 설치를 할 때 1번 설치는 이쪽을 북쪽을 향한다. 이 옷이 있는 이쪽을 정확하게 정북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고 자연스럽게 아래쪽이 남쪽이 되겠지. 설치는 여기 센터를 북쪽 방향으로 맞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햇빛에 의해서 비춰지겠지. 그러면 이제 먼저 선생님이 절기선 먼저 얘기할게요. 절기선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이 이게 추야.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그림자가 길게 나온 게 동지예요. 그림자가 가장 짧은 게 하지야. 그래서 이 절기선이 의미하는 거는 태양의 남중고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남중고도 뭔지 알죠? 태양이 어느 정도 높이에 떠 있는지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남중고도를 계산할 때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적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니네는 적위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저 하지 때는 플러스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동지 때는 마이너스 23.5도입니다. 이게 하지 때다. 그러니까 남중고도가 굉장히 높겠지. 그 다음 동지 때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낮아요. 동지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 춘추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없는 거야. 0이야. 이렇게 된다. 자, 엊그제가 12월 21일이 동지였어. 동지가 어떻죠? 밤이 제일 길어. 낮이 제일 짧어. 낮이 짧으니까 뭐야? 태양의 남중고도가 마이너스 23.5도까지 들어가니까 위도도 빼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낮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림자가 길게 생기겠지. 그래서 그림자가 길게 생긴다. 그 동지 때는 여기에 걸린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그림자가 여기서 비춰진 그림자가 여기에 걸쳐요. 그래서 절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봄, 가을에는 중간에 걸쳐져 있어. 여름에는 태양 고도가 굉장히 높잖아. 그림자가 짧지.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야. 이해했죠? 절기 끝. 이제 이번에는 시간이야. 지금 북쪽, 동쪽 이렇게 했는데 태양이 어디서 뜨죠? 동에서 뜬다고. 그래서 태양이 동에서 떠가지고 실제 태양이 이쪽으로 간다고 서로 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침 시간에 동쪽에 있으니까 아침 시간은 어떻게 된다? 그림자가 여기에 이렇게 누울 거야. 이쪽에. 이쪽 시간이 아침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야 돼? 서쪽에 있어야 돼. 앙부일구에 서쪽에 그림자가 잡히면 지금 태양은 어디에 있는 거야? 동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지금 이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전에는 그림자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시간이 가. 시간선인 거야. 여기에 이제 시간이 있어. 2시간씩. 이 세로선 하나가 2시간 간격이야. 그래서 거기에 쪼개가지고 읽어내면 되는 거겠지. 쉽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해시계를 보는 방법이다. 그러면 오전에는 그림자가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자가 있으면 오전인 거야. 그럼 이제 정오를 지나서 여기에 이제 정오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면 오후가 되는 거죠. 오후에 되면 이제 그림자가 여기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해. 한 12시간 정도 그림자를 볼 수 있다. 보통 춘추분 때. 동지 때는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보인다. 하지 때는 좀 더 길게 본다. 해가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앙부일구를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볼 수 있겠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다? 가로선은 절기선이다.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를 얘기한다. 그림자의 길이가 길면 겨울이다. 그림자의 길이가 짧으면 여름이다. 중간이면 춘추분이다. 봄, 가을이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기 때문에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는 분명히 서쪽에 잡힐 것이다. 영침의 그림자는.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이 사이사이에 2시간 간격으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왜? 태양이 이렇게 가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됐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지금 현재 이 그림자가 중심에서 왼쪽 서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보고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해서 지금 오전이다 오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시간 간격을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고? 그림자의 길이로 계절의 절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할 수 있겠지? 이런 문제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보면 과거에는 이런 걸로 시간을 측정을 했다. 현대에는 아까 얘기했던 원자시계로 측정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뭐 길이 측정도 나와 있죠. 뭐 GPS도 나와 있고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은 뭐를 이용한 거냐면 얘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전자현미경은 이건 전자를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 이제 이거는 볼 수 있는 기기 장치를 활용을 해갖고 이미징 장치를 만들어서 그 그림을 그려져 나온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계산 방법이 또 필요해. 근데 이 크기가 얼마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죠. 이것 미시세계지?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가 어느 정도냐면 식물세포, 동물세포하고 그 다음에 핵하고 엽록체 정도? 사실은 엽록체도 이건 점으로 보여요.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건 큰 점으로 보이고 이게 광학현미경의 한계예요. 이유는 뭐냐면 광학현미경에 사용하는 빛이 이런 파장을 갖고 있지. 이 파장이 이렇게 겹치면 회절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세포가 뭉개져 버립니다. 그럼 보일 수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여기 안경 낀 학생들 보면 안경 벗으면 어떻게 되죠? 뿌옇게 흐려져 버리죠. 퍼져버리죠.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지. 근데 안경을 끼면 또렷하게 보이죠. 이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광학현미경 가시광선은 그 나름대로의 우리 광학현미경의 가시광선의 영역이 40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게 빨간색이 한 780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보라색이 한 400나노미터 정도 돼. 그러니까 400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야. 이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이거의 파장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그 정도라고. 파장이죠. 근데 얘네들의 크기가 사실은 이 안에 다 묻혀버려요. 세포 미세 구조들이 이 안에 다 묻혀버린다고. 그래갖고 팍 퍼져가지고 보이질 않는다고. 이걸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뭐를 쓰게 되는 거야? 전자현미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리학에 가면 배우는데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루트 EM 이런 유명한 식이 있습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공식이야. 그래서 전자의 파장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어. 뭘로 조절할 수 있어? 쏴주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키워주면 전자의 파장이 줄어들어가지고요. 유명한 식이 있거든. 델타 X가 D분의 L 람다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줄여주잖아? 그럼 얘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 회절간섭 무늬가 줄어든다고. 그럼 아까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회절되고 간섭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줄일 수 있어. 이걸 회절간섭 무늬 간격이라고 하거든?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된다? 상이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물질의 이중성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시료에다가 쏴주는 전자의 속도를 빠르게 하잖아?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잖아? 그럼 파장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파장을 조절할 수 없었지만 전자선은 파장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파장을 조절하게 되면 회절간섭을 안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회절간섭이 안 일어나면 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세포 미세 구조인 우리가 이제 뭐 있죠?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서 리보솜, 수호포체, 골지체 뭐 이런 애들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전자현미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미시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기술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가능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인데 없어졌지 않았니? IBM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어요. 컴퓨터 회사야. 그런데 선생님도 기억나. 선생님 대학 다닐 때인데 뉴스위크지의 표지에 이게 나왔어. IBM이라고 딱 써있는.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거기 보면 원자 힘 현미경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탐침으로 원자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자 표면에다가 물질에 있는 원자 표면에다가 다른 원자, 색깔이 다른 원자를 갖다 올려가지고 IBM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원자로. 그걸 카메라로 찍은 거를 갖다가 그런 기술이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얘기인데 그게 뉴스위크지의 표지에 나온 걸로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게 이제 원자 힘 현미경이다. 그래서 원자를 갖다 이렇게 직접 탐침으로 집어가지고 원자 수준으로 집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미시세계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잠깐 지우고 다른 거 쓰자. 잘 적어놔 보세요.